안녕하세요. 저는 초수생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 제가 작성한 합격 수기예요.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좀 갈피가 안 잡히시는 분들이 갈피가 좀 잡혀서 열심히 1년 동안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앞에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즐거울 수 있는 걸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립에서 2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일을 안 한다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또 3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늦게 시작을 한 거라서 조마조마하기도 했지만 일을 안 하고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데서 즐거움을 찾았고, 또 이제 플래너 제가 수기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직접 사용했던 플래너예요. 한 달로 나와 있어서 저는 이제 그날 제가 공부할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채워지면 굉장히 내가 뭔가 엄청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수험생한테는 사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옆에는 공부한 시간에 이제 형광펜을 그리는 건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이런 거에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을 계속 만들어간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데 원동력이 없으면 슬럼프도 많이 오게 되고 나중에는 공부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나만의 이유라든가 원동력, 즐거움을 찾으시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질문들을 미리 보고 왔었는데 슬럼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슬럼프라고 하는 게 안 헤어져서 슬럼프는 왔어도 뭐 하기 싫다 이런 슬럼프는 오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1년만 하고 더 이상 안 할 거니까 하기 싫다는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런 생각을 할 시간에 차라리 세부 내용을 한 줄이라도 더 외우면 1점은 더 얻겠죠. 그러니까 난 될 수 있을까? 내가 시험 어떻게 보지? 이런 생각을 할 시간에 접자. 그냥 세부 내용이나 외우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점수는 오를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잠을 자세요. 그 시간에 핸드폰 하면 눈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한데 잠을 자면 다음 공부는 잘할 수 있잖아요. 슬럼프 왔을 때는 그냥 잠을 자면서 체력을 비축하거나 쉬운 거, 세부 내용 같은 거 달달달 암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제일 쉬울 거예요. 그 다음 스터디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수님께서 구술 테스트를 해주셨어요. 학원에 이제 나오면은 시간을 정해서 스터디 원들을 정해주시면 이제 그 시간 동안 교수님께서 범위를 정해주신 부분에서 문제를 내주세요. 뭐 예를 들면 피아제의 전조잡기 아이들이 갖는 사고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시면 거기에 있는 특징을 다 얘기하고 그 특징이 뭔지를 설명을 하는 식이었어요. 근데 누구는 해왔고 누구는 안 해오면 자극이 되죠. 안 해온 사람들은 어쨌든 내가 저 사람보단 잘해야 안 떨어질 텐데 이 생각으로 그런 자극도 되고 이 사람은 내가 못 봤던 부분까지도 봤구나 하는 것 때문에 두 번 공부가 되게 되거든요. 저는 정말 이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3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개론 강론을 함께 해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상황에서 테스트를 함으로써 공부가 너무 빨리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구술 테스트가 정말 짱이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스터디원들이랑 저는 천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서 카톡으로 밤마다 내가 공부한 파트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걸 문제를 내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파트를 공부를 안 했어도 한 번은 더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또 대신 문제 낸 사람들도 책을 안 보고 자기가 답안을 알려줘야 되니까 답변을 해줌으로써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공부 시간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잘해서 3시간 하고도 붙고 어떤 사람은 막 15시간 해도 떨어지는 게 이 시험이거든요. 공부 시간을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게 중요하지 시간을 하면 제 시간을 들으면 여러분 자살할 수도 있어요. 저 15시간, 14시간씩 했어요. 저는 많이 해야 잘 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해도 되는 스타일은 그렇게 해도 되고 자기 방법을 찾아서 하는데 공부 시간은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집중 시간은 저만의 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1시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 쉬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공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몸이 싫어하더라고요. 1시간 하고 자고 싶고 그래서 저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1시간만 하고 쉬게 해줬어요. 그 다음 좀 이게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2시간 하고 10분 쉬고 근데 얘가 또 익숙해졌다 하면 3시간 하고 그래서 시험 직전에는 제가 5시간 반에서 6시간까지 풀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시험실에 가면 들어가서 앉아서 책을 펴고 시험을 보고 쉬는 시간이 40분씩 되고 끝나는 시간을 하면 1시 40분인데 쉬는 시간에 쉬실 분 없잖아요. 다 공부하실 거죠.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도 들고 가시고 그러니까 그 시간 내내 집중이 돼 있어야 마지막 교육과정 B형을 풀 때도 힘을 잃지 않고 집중해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 시간을 점점점 늘려가서 시험에 맞추는 건 이거는 저는 비법이라 생각을 해요. 이건 숙이 안 좋았어요. 오신 분들 특권. 그리고 공부 내용은 초수였을 때 뭘 공부를 해야 될지가 사실 진짜 막막했어요. 뭘 어디까지 봐야 되고 뭐가 있는 거지? 법을 왜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전 고심을 외워야 되는지도 하고 나서 알았어요. 3월 중순에. 그래서 도움이 되고자 공부 내용을 표에 좀 적어봤어요. 어떤 것들을 공부하면 합격이 가능할까? 근데 저는 여기 있는 것만 봐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과목별 공부 방법이 있죠.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봐도 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 말하면서 했어요. 막 달달달달달 말로 저 자신한테 설명을 하고 암기하고 근데 암기를 쓰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럼 그분들은 쓰면서 하세요. 저는 원래 수다를 좋아해서 말하면서 했고 아니면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게 잘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내용을 볼 때 처음에는 기초가 잘 잡혀야 나중에 기본 문제가 나왔어도 내가 신이론을 나중에는 매달려도 처음에 기본이 잘 잡히면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편견 없이 다 편식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중반이 됐을 때 좀 덜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읽고 중요한 부분을 암기하고 후반부가 됐을 때 그래도 덜 중요한 거는 그냥 가볍게 읽고 점점점 비중을 줄여나가고 중요한 거는 계속 꾸준히 해 나가면 계속해서 어쨌든 덜 중요한 것도 가볍게라도 봐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구석탱이에서 나와도 내가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던 거여도 답은 쓸 수 있거든요. 처음에 많이 보고 점점점 중요한 것만 봐 나가시면 뭐가 나와도 다 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단권화랑 서브노트도 고민 많으시죠? 전 서브노트 없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합격하신 다른 분들도 서브노트가 없었어요. 자기가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거예요. 저는 단권화를 했어요. 단권화라는 게 하나의 책에 여러 책의 내용을 합치는 거예요. 그거를 해서 봤는데 왜냐면 서브노트를 이렇게 치고 뽑고 그걸 보고 하는 시간이 좀 아까웠어요, 저는. 근데 그게 잘 맞는 분들은 서브노트를 만드셔서 봐도 돼요. 왜냐면 굉장히 빨리 볼 수 있거든요, 대신.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저는 단권화가 편해서 만들었고 제가 거기 제시한 공부 순서대로 하면서 단권화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암기가 자연히 잘 되고 단권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 노량진에 팔고 있는 이론서들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재수생, 삼수생 본 내용 결국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초수여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세요. 재수생들도 결국에는 보는 책 같으니까 초수라고 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권화 하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법은 저는 작년에 키즈쌤에 강의가 있어서 제가 들을 수 있었거든요.
들으면 이제 이해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읽으면서 사실 법은 빈칸 뚫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의 암기를 하되 개념들 있잖아요. 유아, 유치원, 보호자 이런 개념들은 키워드 외에 그 풀이까지도 외워두셔야 돼요. 이번에 문제가 유아에 대한 그 풀이가 나왔거든요. 뭐 만 3세부터 초등학교 그게 나왔는데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이게 나왔거든요. 그런 풀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키워드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나서는 나중에는 유아교육법은 3단이라고 해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놓고 비교해보면서 이 법에 관련된 이 법조문에서 이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어떻게 돼 있는지 연결해서 보시면 더 쉽게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설서 지침서를 그 합본으로 된 걸로 봐야 되나 분리해서 봐야 되나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편한 대로 하세요. 그냥 공부할 때 자기가 덜 질릴 수 있는 걸로. 저는 컬러가 덜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원본을 사서 봤는데 계속 읽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부터 읽으시면 자산이 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읽으면 진짜 스트레스 돼요. 왜냐면 외워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걸 외우면 알파고예요. 제가 볼 때. 그거를 못 외우니까 계속 읽으시면 지금부터 읽으면 나중에 읽는 사람보다는 훨씬 자산이 되지 않겠어요? 읽으시되 좀 암기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뭐 예술 경험 같은 경우는 만 3세 유아들이 좋아하는 불러야 하는 노래의 특성 같은 게 이제 제시가 돼 있으면 옆에 그것만 적어 놓고 그 부분을 암기하고 나머지는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뭐 해설서 따로 읽고 지침서 따로 읽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같이 읽고 싶으면 같이 읽으세요. 그냥 그건 자기 스타일대로 하되 지금부터 읽으면 진짜 좋아요. 지금부터 읽으세요. 제가 후회를 했던 거라서. 그 외에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고시문 암기가 굉장히 애를 먹이죠. 이게 시험장 가서도 저 달달달 외우다가 시험장 가서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짜투리 시간들을 고시문을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천안에서 노량진에 올라왔기 때문에 매주 그 전철을 기다리는 시간, 버스 시간 이럴 때 딴 거 하면 힘드니까 고시문을 외웠어요. 이렇게 앉아서 달달달달달 외우고 걸어오는 길에도 달달달달 외우고 시간이 아까우니까 고시문은 하루 한 영역만 외우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외우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뭐 신체나 사회관계 거기 뭐 예술경험 이쪽은 관심을 갖는다인데 뭐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게 갖는다나 가진다는 똑같은데 얘네는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나 얘네라고 하면 하다면 좀 화가 나거든요. 의사소통은 관심을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틀린 부분을 좀 찾아내서 그 부분에 유의해서 암기를 하시면 시험장에서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이 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하세요. 계속 쓰다 보면 저는 기억을 못해도 지가 가요, 손이. 그렇게 가서 저도 사실 한 문제 그렇게 또 맞췄거든요. 그런 식으로 손이 익숙해지게 마치 기계가 되게 계속 쓰세요. 하루에 한 영역씩. 이거는 뭐 저는 3월부터 했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6월 이후부터 외우시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면 손이 알 거예요, 손이. 그리고 뭐 논술은 각자 열심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쓰고 피드백 교수님께 가서 받거나 아니면 혼자서 지방이니까 혼자서 하고 다시 써보는 게 꼭 중요한 것 같거든요. 피드백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써보고 또 시간 안에 쓰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안에 못 쓰면 어쨌든 만약에 8점 이하는 꽈락이거든요. 그럼 교육과정 80점 맞아도 안 돼요. 그냥 시간 안에 일단 쓰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 논술 교수님 계시더라고요. 강의 저 때는 또 다른 분이셨긴 했는데 잘 들으면서 따라서 많이 쓰시고 피드백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받으면 또 열심히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논술 20점 맞으실 거예요. 전 못 맞았어요. 교육과정에 약간 하드캐리 해줬어요.
그냥 교육부 자료는 이제 아직 접하지 않으셨을 텐데 나중에 차차 접하시게 될 텐데 그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볍게 읽으시고 좀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공부했던 책이에요. 이런 거 관심 많이 가지시네요. 이거 되고 싶어서 책상에 수석을 적으라 하셨거든요. 강의에서. 정말 적었더니 3등이 됐어요. 여러분도 적으세요. 이거 정말 돼요. 그래서 저는 암기를 말로 했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돼서 이게 사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손으로 쓴 거예요. 손으로 각 개념, 키워드를 쓴 거예요. 이거를 전 영역, 장학까지 다 합쳐진 거예요. 강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건강교육이면 건강교육의 내용 쭈루루루 이렇게 단어 위주로 썼거든요. 한 후반부에 이걸 보시면 정리가 좀 잘 되실 것 같아요. 암기를 했던 것들이. 그래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이따 돌려보세요.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거는 그냥 모르겠지만 네모만 보세요. 제가 호남연령 지도서를 읽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해설서 거긴 없어요, 여러분. 해설서, 지침서 읽기도 너무 싫은데 내가 왜 3호세까지 읽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암기할 내용만 이렇게 작은 카드로 만들어서 뽑아서 코팅을 해가지고 길 가면서 계속 봤어요. 암기 부분만. 안 나오긴 했지만 이번에 좀 약간 근데 뭐 안 나오고 나오고는 제가 정하면 제가 그 부분만 봤겠지만 아니니까 이렇게 작은 카드로 만들어서 외우시는 짜투리 시간에 외우면 사실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어딘가 돌아다닐 때 하면서 하면 의외로 집중이 잘 되거든요. 왜냐면 공부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요.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간에 아니면 머리 말릴 때 여기다 붙여놓고 본다든가 도서관 갈 때 이렇게 본다. 음악을 듣기보단 이런 걸 좀 하시면 그 시간 동안 한 만큼 1점, 2점씩 올라서 나중에는 여러분도 여기 서 계시지 않을까요? 네, 저는 오늘 제가 말한 게 어떤 분들은 좀 잘난 척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많이 도움이 되고 싶어서 좀 말을 많이 했어요. 사실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초수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많이 말을 했고 뭐든지 성실하게 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상황 비관하지 말고 왜냐면 공부하시다 보면 아이 낳아서 기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교 재학하시면서 하시는 학생분들도 계시고 일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적어도 공부만 파는 사람들은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하루에 1시간을 할 수 있어도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여기는 다 합격하셔서 합격 수기 작성하시길 바랄게요. 이상입니다.